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2022년에 크게 내려왔던 마켓이 쭉쭉 오르는 것을 보고 마켓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뻐했는데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연달아 시그니처 뱅크도 문을 닫으면서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나요? 이런 리지널 뱅크들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2008년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연준 입장에서도 당연히 2008년, 2009년 같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300 빌리언 이상 빌려주긴 했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워런 버핏마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청하는 CNBC에 나오셔서 은행 붕괴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2022년에 분명히 S&P 500 인덱스가 25% 이상 떨어지고 나스닥이 34% 정도 가량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크래시가 아직도 오지 않은 걸까요? 마켓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워런 버핏마저도 알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켓에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패턴의 유사함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지금의 마켓에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나 레이 댈리오, 론 베린 같은 유명한 투자가들도 과거 마켓의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22년, 2023년 마켓이 2008년, 2009년에 일어났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와 얼마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과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이 얼마나 유사한지 알고 나서 사실 조금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이든 간에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켓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대부분 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크래시가 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처음에 댐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작은 구멍은 어떻게든 막아서 물 새는 것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마치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옆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그 작은 구멍을 막아서 댐이 멀쩡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구멍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마켓 크래시들도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죠. 자, 3월 8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고객들에게 출금해줄 돈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국채를 2조 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감당이 되지 않아서 며칠 후에 FDIC에서 2020년 10월 이후에 오랜만에 failed bank 리스트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그니처 뱅크도 failed bank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많은 리지널 뱅크들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되고 은행 붕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300조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서 급한 불은 일단 껐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은행들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데다가 3월 22일에는 미 연준 미팅 때 제롬 파월마저 나와서 미국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갖고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을 주 고객으로 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 다시 말해서 아웃라이어였고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의 리더십이나 간부들이 매니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나 워런 버핏마저도 뉴스에 나오셔서 아직 은행 붕괴 사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붕괴될 은행들은 아직 남았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했듯이 2008년 1월에 더글라스 내셔널 뱅크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3월에 두 개의 은행이 연달아 무너지게 되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듯이 은행 붕괴 시기와 맞물려서 S&P 500 인덱스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자, 이 당시 이런 은행 붕괴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마켓이 불안해지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미 연준에서는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많이 들고 뉴스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마켓이 실제로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5월 9일에 네 번째 은행인 AMB 파이낸셜이 다시 무너지면서 마켓이 다시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마켓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2008년 9월 15일에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붕괴 사태가 일어나면서 마켓이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켓 크래시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은행이 무너진 것은 2008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격적인 마켓 크래시는 9개월 후인 9월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것은 3월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크래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올 거라고 예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보시듯이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까지 2008년도에도 이미 S&P 500이 최고점에서 24% 정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2022년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2022년에 S&P 500이 25%가량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최저점까지 고작 6개월 동안 S&P 500 인덱스가 무려 45%나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2020년에 마켓이 25% 정도 떨어진 걸 경험하고 주식 투자를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주위에 물어봐도 이제 몰라, 그냥 포트폴리오도 안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돈을 모아두고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는 생각에 주식 투자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죠. 만약에 2022년에 크게 떨어진 마켓을 버텼던 분들께서 2023년에 마켓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마켓이 회복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사이드에 모아뒀던 돈을 투자했는데 2022년보다 2배 이상 마켓이 더 떨어져서 내 포트폴리오가 25%가 아니라 50% 이상 떨어지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겁도 나지만 겁보다는 화와 짜증이 나고 주식이 뭐고 그냥 남은 돈이라도 챙기자라는 생각에 큰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파는 것은 물론 주식 투자 자체를 그만두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할 겁니다. 정확히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나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식 투자는 사기이고 도박이고 돈을 잃는 곳이다. 주식 투자로 돈 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 자체를 그만둔 분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가 언급했던 빅스가 40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플러시아웃 시기이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야 리세션의 최저점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첫 번째 은행이 무너진 2008년 1월부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9월, 그 9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당시에 미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난키는 물론 몰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미국 경제에 그닥 큰 이슈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We do not expect significant spillover 라고 말을 했는데 2008년에 S&P 500이 무려 70% 이상이나 떨어졌었죠. 2008년 10월에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7조 원 이상 서포트하는 정책에 사인을 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상태였죠. 여기 보시듯이 2009년 1월부터 붕괴된 은행들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월에 붕괴된 은행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여기 보시듯이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과 7월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8월은 물론 이런 은행 붕괴의 도미노 현상은 2011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미노 현상이죠. 2008년 1월에 첫 은행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이 3월에 무너졌을 때도 정부가 급하게 수습하고 괜찮을 거다라고 대중을 안심시키는 바람에 이때도 다들 다시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부동산 거품은 계속 커지고 은행들의 현실은 점점 악화되면서 상황은 말 그대로 계속 곪고 있다가 고름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터지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역시나 미디어와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철떡같이 믿었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월 버핏께서도 뉴스에 나오셔서 아직 은행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너질 은행들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리저널 뱅크들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다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빚이 무려 3 트릴리언 정도인데 70% 이상의 빚이 리저널 뱅크들로부터 받은 대출이고 지금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은데 올해 초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왔듯이 대대적인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켓이 다시 오를 만큼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된 걸까요? 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의 예가 오늘날의 마켓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2008년, 2009년에 일어났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와 2022년, 2023년 미국의 경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